자, 오늘은 교과서 158페이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탄수화물,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외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 세 개에 쓴 영양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동물에게 들어가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양소를 동물이 섭취를 하게 되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영양소가 음식의 형태로 동물의 몸에 섭취가 된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로 바뀌냐? 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세포는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세포막을 관찰할 수 있냐면 달걀을 삶아 보면은 하얀색 막을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포막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쌤 그려볼게요. 실제로는 아무 틈이 없는 하나의 막처럼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자그마한 구멍들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과해야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에너지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이야기했던 이 영양소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탄수화물은 녹말이 대표적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육각형 모양 보니까 기억이 납니까? 자, 바로 포도당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지만 사실 이 녹말들이 이 녹말은 포도당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고 꼬이고 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통해서 녹말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녹말을 이루는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었던 것인 반면에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렇게 근육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드는 거죠.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일직선인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3차원인 공간에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역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방도 이렇게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방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를 큰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영양소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영양소에서 작은 영양소로 바뀌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바꿔주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는 이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소화계. 소화계에서 이런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먼저 여기 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식도 있겠죠? 그 다음이 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간이 있고, 간 옆에 쓸개, 그리고 여기는 기자, 그리고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자, 소장, 그리고 크게 돌아서 대장, 항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계는 입, 식도, 위, 간, 쓸개, 기자, 소장, 대장, 항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계에서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바꿔주는, 즉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수한 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특수 가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위는 녹말을 하나씩 녹말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인 포도당으로 자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포도당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을 자를 수 있는 특수한 가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작은 영양소가 되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특수한 가위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끊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는 형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영양소로 변했기 때문에 역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가위, 즉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잘라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효소라고 합니다.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하나하나 잘라주는 아이들을 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은 특이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탄수화물을 자르는 가위와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 지방을 자르는 가위를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녹말을 자를 수 있는 가위는 녹말만 자를 수 있고,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는 단백질만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을 자르는 가위는 지방만 자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말을 자르는 가위로 단백질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로는 지방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효소는 소화에 관여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효소라고도 하는데 이런 소화효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소화기관에서 나오겠죠. 자, 입에서는 침의 형태로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침 속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위액 속에 효소가 들어있고 간에서도 효소가 나오는데 요거는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도 효소가 나오고 이자액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도 나옵니다. 즉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는 침에 들어있는 효소의 역할과 이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발표해야 되는 학생들이 요 아래 소화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종류와 그리고 소화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